안녕하세요. 2021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요, 산업 구조와 공업의 발달에서 공업의 그 베이스가 되는 개념을 좀 공부를 했다면요. 자, 오늘은 경공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공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죠? 첫 번째 경공업이고요. 두 번째 중화학공업입니다. 그래서 중화학공업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경공업은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거. 가벼울 경을 써서 가볍다. 공업인데 가볍다. 그냥 가볍다는 게 아니라요. 자, 중화공업에 비해서 가볍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용이 우리 1강에서는 선생님이 개념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경공업은 조금 내용도 가벼워요. 경공업이라 그런가? 내용도 가벼우니까 우리 쉽게 그냥 마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경공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공업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경공업이 무엇이냐, 경공업의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자, 교과서가 선생님이 8종이 있다고 했어요. 그 8종 중에서 4종 이상이 나오는 경공업만 추렸습니다. 자, 그래서 경공업이 뭐가 있냐면 섬유공업, 식품공업, 인쇄공업, 신발공업까지 요 4가지 공업의 특징과 발전 현황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 실전 문제 풀고 그 다음 기출 문제를 푸는데 자, 1강에 있는 개념이 조금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을 잡기를 시작할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공업. 자, 경공업은 무엇이냐? 경공업의 개요에서 보면 의미를 한번 볼게요. 생산 과정에서 단순한 생산 수단을 이용하고 자, 부피에 비해서 비교적 무게가 가볍다, 가벼울 경을 써서 경공업. 자, 가벼운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을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요. 자, 우리 교실에서 한번 딱 보세요. 교실에서 내가 이제 필요한 거, 자, 신발 있죠? 신발 신고 있죠? 그다음 옷 입고 있죠? 그다음 가방, 뭐 이런 거 식품 매점에서 이제 뭐 식품 막 사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경공업. 자, 경공업인데, 자, 호프만의 경공업은 뭐냐? 자, 우리 1강을 듣고 오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1강 듣고 오셨죠? 자, 1강에서 산업을 분류를 했는데, 클라크가 1차, 2차, 3차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호프만이 소비재와 생산재를 분류를 했죠. 근데 그 중에서 호프만은요, 생산재와 소비재 중에서 무슨 공업과 일치하는 개념이다라고 했냐면 뭐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거, 쉽게 소비하는 거, 신발 소비하잖아요. 섬유 소비하잖아요. 그렇죠? 식품 소비하잖아요. 이렇게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제품, 소비재 공업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소비재 공업. 즉, 선생님 1강에서도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소비재 공업은 뭐다? 호프만은 소비재 공업을 경공업으로 분류했다. 요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경공업의 특징을 볼게요. 경공업의 특징이요. 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그 시설이 필요한 그 투자비가요. 중화공업보다 어떨까요? 뭔가 무거워요. 그럼 얘보다 적게 들겠죠. 적게 듭니다. 자, 적게 든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체적으로 집약적이며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공업일반은요, 집약적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집약적이 무슨 말이냐면요. 집중적으로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집중적으로 많은데 집약적이 어떤 용어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첫 번째, 자, 노동집약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노동집약적. 노동력이 다른 거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것. 노동집약적. 자, 그 다음 기술집약적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기술. 자, 다른 거에 비해서 기술이 집중적으로 많이 필요해. 기술집약적.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본집약적. 요 말도 많이 나와요. 자본집약적.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통 자본집약은 어디에 있냐면 중화학공업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중화학공업.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자, 철강로 가지고 용광로에다가 철강선 넣고 철강 제품을 뽑아내려면 거기 들어간 자본 진짜 많이 필요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이 자본집약적이에요. 그리고 또, 자, 지식이 집중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집약적. 이렇게 4가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대체적으로 경공업은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경공업은 자, 노동집약적이라는 뜻이에요. 노동집약적. 요거 4개 중에서 노동집약적이다. 그리고 적은 자본과 낮은 기술력으로 생산활동을 한다.
중화공업에 비해서 경공업의 특징입니다. 경공업의 특징.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섬유공업을 한번 쌤이랑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섬유공업입니다. 섬유공업. 자, 섬유공업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그냥 천연 섬유 재료나 화학 제품 원료 등으로 다양한 섬유를 생산하거나 다양한 섬유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된 섬유를 원료로 사용해서 다양한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이에요. 이걸 우리는 섬유공업이라고 하는데 보통 자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천연 섬유나 아니면 화학 제품의 원료를 방사하는 거예요. 방사하는 거는 인조 섬유로 만드는 걸 방사라고 하거든요. 자, 요런 섬유들을 가지고 자 이게 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적 우리 교재도 있습니다. 그림만 보세요. 자, 방적은 섬유를 꼬아서 실을 만드는 공적을 방적이라고 합니다. 요걸 가지고 재직 재편을 하는 거예요. 재직 재편은 뭐냐면 실로 천을 짜는 거예요. 실로 천을 짜는 거. 그래서 방직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런 공정들. 자, 방적. 그 다음 방직. 이런 말들 있죠. 그 다음 뭐 재직, 재편. 이런 말들 선생님 다시 한번 써보면 자, 그 다음 염색, 가공. 염색도 하고 자, 그리고 봉제. 자, 이런 봉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류, 재봉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의류를 만드는 공정을 봉제라고 하죠. 이런 공정을 통해서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을 섬유공업이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친구들 그림으로는 좀 알 수 있지만 간혹 기출문제 어떤 공정 이름들이 나오고요. 얘는 무슨 공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정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방적, 방직, 재직, 재편, 염색, 봉제 요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방적이 구체적으로 무슨 공정이다 라고까지는 알지 않아도 되는데 방적, 방직 공정은 어디 공업에 해당된다? 섬유공업에 해당된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자, 이래서 이런 공정의 이름들 그러면 이런 섬유공업의 특징은 무엇이냐 볼게요. 자, 디자인, 개발, 신소재 등을 바탕으로 뭐가 가능하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 부가가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가로치기 한 거는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선생님이 가로치기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선생님이 빈칸 놓은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용어구나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 나중에 알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가가치 이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로치기 했습니다. 뭐냐면 가치가 부과된다는 거예요. 자, 섬유는 섬유인데요. 요즘 이런 디자인이나 신소재를 이용을 하면 가치가 더 부과된다. 그래서 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섬유공업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말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어떤 거?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옷을 그냥 입으면 됐지만 요즘은 옷 어때요? 아무거나 입지 않죠?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어요. 디자인이 예쁘면 또 이게 부가가치가 높아지죠. 그리고 자, 이런 신소재 등을 바탕으로 신소재예요. 그래서 이런 소재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요. 너무 추운 겨울에 네일을 입으면 네이가 이제 막 너무 추운 겨울에 네이가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러면 그 네일을 입고 옷을 입고 하니까 맵시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네일 두꺼운 네일 보셨어요? 아니죠. 요즘은 다 얇아요. 엄청 얇아요. 근데 따뜻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발열 내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성, 신소재의 기능성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보세요. 가치가 높아졌네요. 가치가 부과됐어요. 그래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거예요. 섬유공업의 대표적인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이제 여름에 보세요. 여름에 뭐 그 쿨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시원한 네이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디자인이나 신소재 이런 거를 바탕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섬유 제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 패딩 같은 것도 보세요. 뭐 말 그대로 경량 패딩인데 굉장히 가벼워요. 다 이런 건 다 신소재. 근데 이게 패딩 중에서도 이제 디자인이 예뻐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도 예쁜 패딩 입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디자인과 신소재를 바탕으로 이렇게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선생님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섬유공업은요. 노동 집약적 공업이며 이거는 경공업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영속적이다. 수요가 계속 영속적이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옷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평생 앞으로도 쭉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우리는 옷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옷은 계속 수요는 영속적이에요. 그리고 무슨 산업이라 하냐면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썼습니다. 생활문화 산업이에요. 생활문화 산업.
앞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생활 문화 산업으로 수요가 영속적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 최근에는 첨단 신소재, 독창적 디자인, 지금 아까 얘기한 거예요. 첨단 기술 및 정보 기술 접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자, 이런 섬유 또는 의류에 뭐가 들어간다? 자, 신소재. 첨단 신소재예요. 이게 바로 기능이죠, 기능. 어떠한 기능이 들어간 거죠. 또는 이제 여기에다가 또 뭐 디자인이라는 말도 간혹 나오고요. 그다음 패션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런 섬유 의류에.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부가가치. 가치가 더해져서 그게 더 높아진다. 얘를 뭐라고 하냐? 고부가가치. 이게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겠죠? 그 섬유공업의 특징까지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식품공업이에요. 식품공업, 경공업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식품공업이죠. 식품공업. 우리 친구들 굉장히 좋아하죠. 선생님도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식품공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거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료로 영양가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후에 맞게 처리하는 공업, 얘를 식품공업이라 하는데, 얘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볼까요? 1번 생활, 양식 및 소비자 기후 등으로 인해서 제품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똑같은 제품만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이제는 굉장히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졌죠. 그래서 제품에 뭐가 요구된다? 다양화가 요구가 됩니다. 제품의 다양화 요구,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도 과자, 이제 뭐 과자의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통조림 종류도 정말 많아요. 왜?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식품도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즉석식품의 경우 상품의 유행성이 강해요. 그죠? 계속 유행하잖아요. 강하며, 자, 무슨 생산이 많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품종이 다양하대요. 그러니까 품종이 다양한 다품종. 이런 말들 쌤이 1강에서 한번 얘기했죠? 다품종이에요. 식품은 근데 많이 만들어내지 않잖아요. 그쵸? 조금씩.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많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최근에는 위생적인 생산시설과 위생 진짜 중요합니다. 위생적인 생산시설, 그 다음 과학적인 위생 점검에 대한 요구가 많음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요, 식품이 맛만 좋으면 됐어요. 근데 요즘 우리 소비자들이요,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똑똑하잖아요. 자, 위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식품 우리가 잘 안 쳐다보려고요. 맛보다는 이제는 위생이란 말. 그래서 식품공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말이 꼭 나옵니다. 식품공업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특징이 무엇이다? 위생적인 생산시설과 과학적인 위생 점검이다. 그래서 여기 별표. 자, 여기 있는 용어보다 이 세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는 특징입니다. 식품공업. 자, 식품공업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현황을 한번 볼까요? 식품공업의 현황이, 자, 첫 번째가 사회적인 변화예요. 사회적인 변화. 그 다음 두 번째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사회적인 변화 보통 뭐가 있어요? 자, 사회적인 변화, 뭐 1인 가구 계속 증가가 되고 있죠. 1인 가구. 그래서 뭐 나와요? 혼밥이라는 말이 좀 나오잖아요. 혼밥. 그죠? 그리고 자, 맞벌이도 자꾸 증가되고. 맞벌이 증가. 그쵸?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또 이제 뭐 건강한 식품을 많이 추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웰빙. 자, 웰빙 시대라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사회적인 변화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보통 이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면 이제 가정에서 바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정 간편식. 그래서 우리 이거를 HMR이라고 해요.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가정간 편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옛날에는 밥이 이제 그 쌀밥으로 된 즉석으로 전자레인지에다 3분만 돌리면 먹을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쌀밥만 있는 게 아니라 현미밥, 그쵸, 나오죠. 그 다음 이제 막 컵밥으로 해서 엄청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선생님은 살기가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자, 즉석 미역국, 그 다음 짜장밥, 카레밥, 이거 너무 많이 있죠. 자, 이런 1인 가구와 맞벌이 웰빙 시대에 맞춰서 이제는 맛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건강하게 식품을 제조해요. 그래서 이런 식품 공업이 이런 식의 현황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있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국내 식품 시장이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을 외국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근데 다행인 게 K-팝 열풍으로 인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품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비빔밥, 불고기, 김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더불어 또 뭐가 있냐면 수입식품이 보편화됐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도 마트에 가면 다른 나라에 있는 식품들을 아주 쉽게 접근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당들도 많잖아요. 베트남 식당, 태국 식당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냐? 자, 외국 식품들 많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식품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겠죠. 발전 방향으로 보면 자, 세계화에 따라서 글로벌 브랜드 개발이 꼭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모든 세계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지금 여전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비빔밥이라던가 이런 거 불고기 이런 것들 김치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있는 식품공업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식품공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다? 위생이다. 위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식품공업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HACCP라고 해서요. 해썹이라고 합니다. 해썹. 자, 뭐냐면요.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합니다. 해썹이라고 해서 요렇게 생긴 마크예요. 요렇게 생긴 마크. 교재에도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마크인데 자, 선생님이 설명을 들으면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매점이나 마트에 가면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해썹 마크가 있나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마 볼걸요. 어떤 거냐면 보세요.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단계에 거쳐 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위생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말이죠.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 아까 선생님이 식품공업의 특징에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생님 1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사과잼 있잖아요. 사과잼을 만들기 위해서 식품공업이잖아요. 자, 만드는데 이 사과를 수확을 하는 것부터 자, 원재료부터 잼을 가공을 해서 얘가 소비자한테 오는 모든 단계를 위생적인 관리 체계를 갖춘 거. 그렇게 갖춘 기업에 무슨 인증을 하냐면 해썹 인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 같은 사과잼인데 딱 봤을 때 해썹 인증을 취득한 사과잼이 조금 더 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 지금부터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마트에 가서 식품을 살 때 한번 딱 보세요. 선생님 반 친구들도 선생님 해썹 배우니까 매점에서 내가 해썹 마크 없으면 괜히 먹기가 싫어요.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뭐다?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다. 아시겠죠? 이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해썹 식품공업의 대표적인 인증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인쇄공업입니다. 자, 인쇄공업은요. 자, 종이를 비롯한 피인쇄체의 문자나 그림, 그 다음 사진을 대량으로 복제하는 공업을 인쇄공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쇄는 종이에다가 이제 인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고객이 발주를 해요. 고객이 뭐 하냐면요. 주문하는 거예요. 자, 고객 주문을 하죠. 그냥 내가 막 인쇄해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주문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품공업,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섬유공업에서 그 공정의 이름을 좀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공정의 뭐 방적, 방직, 재편, 재직 이런 거. 이 공정의 이름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인쇄공업의 공정의 이름 보세요. 자, 조판이에요. 조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서 인쇄를 만드는 작업을 조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재판, 판을 만들고 인쇄하고 재본해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을 해서 그거를 만드는 거죠.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전형적으로 정말 수주산업이에요. 수주산업. 주문을 해서 그걸 만드는 거죠. 수주산업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 얘의 특징을 볼게요. 특징. 어렵지 않아요. 자, 인쇄니까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고 값싸게 전달하고 보존하는 역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인쇄해갖고. 그쵸?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다. 자,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 내가 만든 거를 전달할 수 있다.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대표적인 거. 그다음 세 번째 뭐가 가능하면 뭐냐면
뭐가냐? 대량 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세 번째, 자, 대량 복제. 그쵸? 복사하는 거잖아요. 복사하면 대량 복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전달 범위가 넓다. 이거를 인쇄공업의 특징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제 현황을 잠깐 볼게요. 자, 현황을 보면, 자, 요렇게 생긴 게 뭐냐면, 무구정강 대다란의 경이라고요. 751년에, 이제 이때 인쇄가 됐는데, 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목판 인쇄물이에요.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옛날부터 인쇄 기술이 발전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현황이 뭐냐면, 얘는 전형적인 무슨 산업이다? 수주 산업이다. 주문을 해야만 발전하는 거야. 주문을 해야만 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수주 산업이다. 대표적인 거. 그 다음 세 번째,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자, 인쇄물도요,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리고 발전 방향 볼게요. 친환경 또는 자, 고품질 인쇄 산업의 기반이 조성되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게 친환경 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다음 품질도 좋아야 되는 고품질 인쇄 산업. 그리고 인쇄가 종이에 인쇄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캔. 그쵸? 우리 캔에도 인쇄가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건축 자재에도 인쇄되어 있죠. 전자 부품까지도 이런 인쇄공업의 기술의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인쇄공업은 무슨 공업이다? 경공업이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신발공업입니다. 신발공업입니다. 신발공업. 자, 신발공업은 말 그대로 신발이에요. 우리 친구들 신발인데요. 자, 운동화, 구두, 실내화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산업을 우리는 신발공업이라고 하는데 신발공업. 그래서 자, 신발은요. 말 그대로 그냥 신발 보세요. 신발에 있는 이제 그거를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인력에 의한 뭐가 많냐면요. 수작업이 많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하는 수작업, 수제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수제화. 다른 공업에 비해서 수제화, 손으로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작업이 많다라는 거. 그 다음,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는 성장 산업이다. 어떤 것 때문에? 자, 요즘 신발은요. 그냥 우리가 이제 발을 감싸는 게 신발의 용도가 아니죠. 신발 보면은 와, 엄청 가격도 비싸고 다 그거에 따른 기능이 있어요. 그쵸? 뭐 예를 들어 운동화도 뭐 운동화가 가볍고 뭐 에어가 들어가고 이러면 운동화 좋다고 막 이러잖아요. 자, 충분히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죠. 그래서 얘도 섬유공학과 마찬가지로 수요가 영속적인 산업인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생산 기술은요. 생산 기술은 어떻게 지금 현재 표준화 단계에 있다. 자, 신발의 모형들이죠. 신발 보세요. 밑에 깔창이나 이런 거 다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표준화 단계에 있지만 수작업으로 인해서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간혹 신발공업은 이런 현황들이 좀 나오는 편이라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게요. 자, 현황. 생산 시설이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 자, 이유는요. 이유는 임금이 상승되고 원자재 상승으로 위축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신발공업은 수작업이 많다고 했죠. 수작업, 사람이 손으로 해야 돼요? 그럼 사람이 직접 하니까 얘는 당연히 노동 집약적이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자꾸 상승되고 있어요. 그 다음 원자재가 상승이 돼.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인력으로 하기에는 이거를 운영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 해외로 이전되고 있는 거예요. 해외 이전. 동남아시아로 조금 더 노동력이 싼 동남아시아로 이제 이전이 되고 있다는 현황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발전 방향을 볼게요.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에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된다? 지식 집약형 산업 구조로 개편되고 있음. 어떤 거? 요즘 신발에 별게 다 나와요. 어떤 전자칩을 집어넣어서요. 이렇게 자기가 걷기만 하면 오늘 내가 몇 보를 걸었다는 게 바로 이렇게 스마트워치에 나오는 이런 신발도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노동 집약적에서 지식 집약형으로 개편되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품, 소재, 특수 기능화 제품을 생산하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발이 아니라 이제 기능성, 그죠? 그 다음 패션, 디자인 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치가 더해져서 이게 높아진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OEM 공급기지에서 자, 이게 OEM이란 말이 나와요. 이 OEM. 자, 여기 OEM 선생님 설명할게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OEM 거기다가 써볼까요? 주문자, 얘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 A기업이 있어요. 자, A기업이 어떠한 상표를, 그러니까 신발을 디자인하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 개발까지 다 해요. 다 하고, 자, 요거를 제조를 어떤 다른 기업에 맡기는 거예요. 다른 기업에 위탁 생산을 한 거죠. 다른 기업에, 자, B기업에 제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제조를 할 때 A기업에 있는 상표를 부착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문자잖아요.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는 생산 시스템을 OEM이라고 합니다. OEM. 대부분 신발공업은요. 대부분 신발은 운동화 같은 것들은 대부분 OEM으로 생산이 됩니다. 대부분 OEM. 그러면 자, 이제 앞으로 발전 방향은 뭐냐? 우리나라도요. 자, OEM 공급 기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OEM 공급 기지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문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만들어서 상표를 부착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수출하는 산업으로 탈바꿈을 전략을 해야 된다. 이게 이런 탈바꿈 전략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신발공업의 특징이죠. 그래서 신발공업에 많이 나오는 게 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경공업에 대한 개념은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좀 아까 신발공업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거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한번 볼게요. 연도별 신발공업의 성장을 나타낸 기사이다.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문 보면 첫 번째 1975년에요. 1975년에, 그러니까 70년대에 우리나라 신발공업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땡땡 지역의 신발 산업 국내 경제 효자 노릇했어요. 신발 물량이 대폭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막 라인을 증설을 했는데, 자, 90년도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그 다음 급격한 임금 인상이 되니까 인건비 때문에 보통 어떻게 된다? 신발 공정이 해외로 이전이 됐죠. 그래서 노동집약제 신발 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 현재 어떻게 되냐? 중국, 동남아시아 이런 제품의 저가 공세.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제품들, 이런 해외 공장의 다변화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이제 국내 브랜드가 경쟁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뭐가 필요하냐? 자, 보기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해서 제품 인지도를 향상시킨다. 그렇죠.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OEM 공급기지에서 이제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해서, 자,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그래서 신발의 어떤 기능이나 신소재나 그다음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접목을 시키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어때요? 얘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디귿. 소품종 대량 생산 시설을 구축해서 생산성을 늘린다. 무조건 같은 소품종, 품종이 적게 대량 생산을 해서 제품을 늘릴 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구축해야겠죠. 그리고 기능성을 첨부시켜서 부가가치가 높은 걸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인체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한다. 기능성인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도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1번은 기억과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들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자, 다음은 기업의 생산 제품과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기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보시면, A기업은요, 기능성 워킹화예요. 그래서 기업의 특징이 편안한 착화감과 경량성을 추구하는 기술 개발. 결국에 얘는 얘는 신발공업이죠. 자, 경공업 중에서 신발공업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B기업 보겠습니다. B기업. 즉석 조리식품 제조라인 구축이라고 됐어요. 그럼 얘는 무슨 공업일까요? 식품공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품공업. 자, 그래서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자, A기업의 생산 제품은 첨단 소재와 특수 기능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어때요? 자, A기업은 여기에 첨단 소재의 특수 기능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한 내용이죠.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B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식품공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위생이란 말 했죠. 자,
위생적인 생산시설과 점검이 요구된다. 어때요? 얘도 만년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자, A와 B기업의 생산 제품은 호프만의 산업분류에 따르면, 자, 호프만의 산업분류 어떻게 했죠? 선생님 이거 자주 나온다 했죠? 소비재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 산업이냐, 또는 자, 생산재 산업이냐, 생산재 산업이냐, 또는 소비재 공업이냐, 생산재 공업이냐, 요거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자, 경공업은 다 어디에 해당한다? 소비재에 해당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쵸? 우리가 직접 소비할 수 있는 거, 아,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비재. 그래서 산업분류에 따르면 소비재 공업에 해당한다. 이거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는 디귿이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최근 기술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나타난 공업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 보면 선생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기업은 신발끈이 없이도 발을 넣기만 하면 신발 모양이 사용자 개개인 발에 맞도록 조이거나 느슨해지는 이런 기능을 갖춘 스마트 운동화를 개발했다. 오, 너무 편안하겠네요. 그쵸? 자, 신발 내부에는 가속 센서와 동작 센서, 자, 이런 센서들이 탑재돼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최적의 착용감을 제공할 수 있다. 자, 신발 공업인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특수한 기능을 갖추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시문이 나온 거네요. 그 다음 나번 보겠습니다. 세모세모 기업은 최근 탄소 섬유로 제작된 스마트 의류 브랜드를 런칭했다. 자, 탄소 섬유로 제작됐대요. 그래서 이는 탄소가 전기 저항에 의해 열을 내는 성질을 이용해서 의류에 컨트롤러를 장착해요. 자, 전원을 켜고 온도를 조절해서 기존 의류보다 가볍고 얇지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고기능성 스마트웨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 자, 섬유공업인데 이 중에서 이런 정보통신 기술, 얘도 마찬가지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런 기능성을 접목을 시켜서 자, 부가가치가 높게 만든 제시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에 따른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가공업은 다른 공업의 기초 소재를 생산한다. 자, 신발 공업이 다른 공업의 기초 소재를 생산한다? 자, 이건 틀렸죠. 자, 그럼 이런 기초 소재를 생산하니까 다른 공업들이 발전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공업들이 뭐 철강 공업, 철강 제품. 그다음 뭐 예를 들어 합성 섬유. 그다음 합성 수지, 합성 고무. 자, 이런 것들 우리 중화공업에서 배울 건데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공업이라고 하냐면요, 화학공업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철강 제품이나 화학 제품들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공업의 기초 소재를 제공하는 공업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리죠. 얘는 철강과 석유 화학 공업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다음 니은 볼게요. 공업은 수요가 영속적이고 생활문화 산업이다. 자, 섬유공업은 수요가 영속적이죠. 그래서 생활문화 산업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자, 가와 나공업은 생산 제품의 규모로 보아. 자, 규모로 보아. 우리 공업의 분류를 할 때 생산 제품의 규모에 따라서 경공업과 그 다음 중화공업으로 분류를 했었잖아요. 1강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요거 두 개는 무슨 공업에 해당된다? 자, 신발공업과 섬유공업은 경공업에 해당되죠. 우리 오늘 경공업 배우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가와 나의 최근 기술 동향은 정보통신과의 융합 기술이다. 자, 정보통신, 센서 이런들이 탑재되었다. 그 다음 뭐 이렇게 전원을 켰고 온도를 조절하고 막 이런 거 정보통신 기술 탑재된 게 맞죠? 그래서 얘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이런 식으로 니은과 디귿, 리을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5번. 자,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에 나타난 공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수행평가 보고서를 보면 자, 공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공정 딱 보고 아, 얘는 무슨 공업이다.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공업일까요? 자, 일단 PC 이미지 촬영 스캔했어요. 그리고 이걸 수정하고 그리고 나서 인쇄라는 말이 바로 나왔네요. 여기 인쇄
후가공, 코팅, 재본, 타공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공업이에요? 경공업 중에서 인쇄공업에 해당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인쇄공업 중에서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생산품이 포장지, 라벨, 유리병 라벨. 자, 인쇄공업이 이런 라벨들의 그러니까 사용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거에 대한 특징이에요. 특징. 인쇄공업의 특징. 입재 유형은 자, 원료 지향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쇄공업은요. 보세요. 수주산업이라고 했어요. 전형적인 수주산업이라 했어요. 수주산업. 주문에 의해서 제작이 돼요. 그러면 소비자의 접촉이 많은 곳이 있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럼 선생님이 이런 지향, 그러니까 입지에 관련된 유형 중에 원료 지향, 시장 지향, 노동 지향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이 중에서 소비자와의 접촉이 잦은 곳, 그러면 시장 지향이 되겠죠. 원료가 아니라 시장 지향형 성격이 강하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인쇄공업은 지식과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전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인쇄공업은 전달할 수 있잖아요. 영구적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자,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 문자와 그림이 포함된 원고 화상을 대량으로. 자, 대량 복제. 이것도 인쇄공업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자, 복제할 수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요. 니은과 디귿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입니다. 자, 표는 우리나라 공업 제품별 부가가치 비중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한번 볼게요. 1970년대, 8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있는데 자, 섬유, 의료, 식품, 철강, 금속, 반도체, 전자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좀 구분 한번 해볼까요? 섬유, 의료, 식품, 얘 무슨 공업이죠? 얘 경공업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경공업. 그 다음 철강, 금속, 반도체, 전자 나왔습니다. 얘는 뭘까요? 얘는 중공업이죠. 중공업. 그쵸? 요것만 구별을 하고 그럼 볼게요.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1970년에는 중공업 위주의 산업이 발달하였다. 1970년대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있는 비중이 42, 36 더하면 얘보다 훨씬 크죠.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중공업 위주의 산업이 발달한 게 아니라 어떤 거? 경공업 위주의 산업이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실제. 그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틀린 보기. 그럼 니은 볼게요. 2000년입니다. 2000년에는 자본 집약적인 장치 산업 비중이 가장 높다. 자, 2000년 볼까요? 2000년에는 뭐가 가장 높아요? 얘가 가장 높네요. 그럼 얘가 뭘까요? 철강, 금속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중화공업을 배우면 선생님이랑 이거 정말 쉽게 풀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이 너무 생소해요. 자, 집약적이 집중적으로 많다라고 했어요. 많은데 자본이 집중적으로 많아요. 중공업? 자본이 집중적으로 많은 건 맞는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장치는 뭐냐? 이 장치. 자, 보세요. 이제 중화공업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할 건데 이런 철강이나 석유화학 제품처럼 뭔가 하나를 만들 때 굉장히 큰 시설이 들어간 거. 그걸 우린 장치공업이라고 해요. 중공업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철강석을 보세요. 여기서 얘를 용광로에서 막 끓여갖고 철강 제품을 뽑아내요. 그럼 이 용광로 엄청난 큰 장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장치공업이라고 해요. 철강공업을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 장치 산업 장치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얘는 철강공업, 자본, 집약적 장치 산업 비중이 가장 높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입니다. 다음 보면 디자인과 패션을 중시하는 업종은 자, 이 중에서 디자인과 패션을 중시하는 거 뭐예요? 딱 봐도 섬유와 의료죠. 섬유와 의료. 자, 얘는 2010년 기준으로 2010년이 얘예요. 얘를 기준으로 1970년보다 자, 2010년에 7이었어요. 근데 1970년대는 42였네요. 얘보다 그러면 7, 42, 30%포인트 이상 감소하였다. 35%포인트 감소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실전 문제, 개념 위주로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그 다음 이제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과 함께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타파 시간입니다. 기출타파. 자, 여기 볼게요. 작년 수능 문제예요. 작년 수능 문제.
다음은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 안내문의 일부이다. 가와 다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인데요. 자, 생활관, 식품관, 레저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 생활관은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취득한 세탁비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랑 제품의 표준화해서 선생님이랑 배울 거예요. 아까 이제 뭐 지금 꼭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제 보세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GR 인증이라고 해요. 우수 재활용을 제품을 그러니까 우수 재활용 제품에 이제 인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GR 인증인데 이 세탁비누가 재활용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GR 인증을 취득한 세탁비누를 생활관에서 전시를 한 거네요. 그다음 식품관 볼게요. 이거 봤어요. 뭘까요? 햇섭이에요. 햇섭. 햇섭 인증을 받은 간편조리 식품이에요. 햇섭 인증 얘는 뭐죠? 햇섭 인증은 뭐죠? 과학적인 위생 관리 체계였잖아요. 그죠?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레저관을 보면 첨단 신소재를 활용한 운동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운동복? 그럼 얘는 이제 신발공업인데 첨단 신소재를 활용했대요.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GR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다. 그냥 요거는 이제 내 제품의 표준화 단계를 배우면 쉽게 풀 수 있는 거 지금은 조금 생소하지만 어쨌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보기. 그리고 이제 볼게요. 나는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기업이 부여하는 인증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 인증이 아니라 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인증이에요. 그쵸? 얘는 어때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좀 굉장히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 자, 다는 보세요. 다는 얘예요. 얘가 뭐예요? 다는 호프만 산업 분류 방식에 따르면 생산재 산업의 생산품에 해당한다. 호프만 진짜 많이 나오죠. 우리 친구들 보세요. 호프만 어떻게 분류했어요? 소비재와 그 다음 생산재로 분류했죠. 소비재와 생산재. 이 중에서 자, 오늘 배우는 경공업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소비재에 해당하죠. 자, 경공업. 근데 여기 보세요. 운동복이잖아요. 신발이 아니에요. 운동화로 봤어요, 선생님이. 자, 얘는 운동복이니까 얘는 어떤 거에 해당? 섬유공업에 해당이 되죠. 섬유공업. 자, 얘는 어디에 해당해요? 소비재에 해당이 됐죠. 소비재. 그래서 생산재가 아니라 소비재에 해당된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는 거. 작년 우리 친구들, 선배들이 풀었던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생산 과정의 일부와 생산품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 업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는 무슨 공업이고 나는 무슨 공업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가 보면은 재판, 프린트했다, 재판 어디서 많이 봤죠? 자, 그럼 이제 포장용, 라벨, 포장 이제 그림까지 나오니까 얘는 정말 인쇄공업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쇄공업. 그리고 나 볼게요. 재단, 봉제했다. 근데 등산복이야. 쉽게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섬유공업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다 경공업이네요. 경공업. 그죠? 자, 기억 볼까요? 기억. 자, 가의 생산품은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인쇄공업의 생산품은 어때요?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죠. 인쇄공업의 특징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나에서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과 패션이 중시되고 있다. 섬유공업의 쓰임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했죠. 자, 섬유공업의 디자인, 패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도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얘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생산 제품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규모. 자, 생산 제품의 규모 한번 봤죠? 그쵸? 어떻게?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나뉜다고 했죠. 경공업, 그 다음 중공업 또는 중화학공업. 이 중에서 인쇄와 섬유는 어디에 해당돼요? 경공업에 해당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 리을 볼게요.
가와 나는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자, 클라크는 또 어떻게 분류했을까요? 1차 산업, 그다음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으로 분류했는데 자, 1차는 자연에서부터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2차는 이걸 가지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를 가공하는 걸 2차 산업이라고 했어요. 2차. 그다음 3차 산업은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거죠. 서비스업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인쇄공업과 섬유공업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만들잖아요. 가공하잖아요. 공업이니까 당연히 얘는 몇 차에 해당이 될까요? 2차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1차 산업 든다 아니고 2차 산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출이 나온다는 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문제가 굉장히 비슷해요. 나왔던 거. 근데 기출문제 몇 번 풀면 우리 친구들 당연히 1등급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업종별 생산 과정의 일부와 생산품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가볼게요. 가는 뭔가 쌀, 보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생산 과정이 나왔어요. 딱 봐도 얘는 농업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농업이에요. 그리고 나와볼게요. 나. 포장지와 포장 라벨 이것만 봐도 얘는 무슨 공업? 자, 공업 중에서 인쇄공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쇄공업. 그 다음 다 보겠습니다. 즉석 밥이네요. 밥을 만드네요. 그 얘는 무슨 공업? 식품공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품공업.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클라크 산업 분류에 의하면 제3차 산업이다. 자, 농업이잖아요. 농업 몇 차예요? 농업은 3차가 아니라 제1차 산업에 해당이 되죠. 틀린 보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1단원에 있는 산업 구조와 그거에 있는 산업의 분류가 이렇게 경공업과 중공업에 연결돼서 나온다는 거.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나는 생산 과정에서 인쇄공업이에요. 문자, 그림 등의 대량 복제가 가능하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디귿. 다의 생산 과정에서는 식품공업의 생산 과정에서는 위생적인 관리와 점검 요구된다 해석까지 해갖고 이거 많이 나왔죠. 식품공업 특징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리을. 가와 나의 생산품은 다의 생산품의 원재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직소법에 그냥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 쌀과 포장지 라벨 들어갔어. 그쵸? 맞는 보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마지막 하나 더 풀어볼까요? 정말 비슷해요 이제. 자, 그림은 제품의 생산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공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는 원목, 펄프, 그 다음 종이로 해서 얘는 제지공업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종이로 인해서 뭔가를 하면 인쇄공업이고요. 자, 그 다음 나는 나일론, 방직, 원단으로 해서 섬유공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섬유공업. 그러면 기억 볼까요? 가공업의 산출물은 종이잖아요. 이 종이. 자, 종이를 가지고 뭔가를 하죠. 걔는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니은. 나공업은 패션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섬유공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가능한 산업이다.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패션과 디자인 플러스 신소재, 기능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 가와 나공업은 생산 제품의 규모 또 나왔어요. 자,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자, 여기 있는 인쇄, 제지, 그리고 섬유공업은 어디에 해당한다? 중공업 아니고요. 경공업에 해당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이제 경공업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경공업에서 4가지 했었잖아요. 4가지 어떤 게 있었죠? 자, 섬유, 그 다음 식품, 인쇄, 신발공업 요 4가지와 함께 1단원에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1강에서 설명했던 이런 산업의 분류 이것까지 같이 접목해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오늘 선생님 강의를 좀 제대로 들었으면 사실 경공업 문제는 우리 친구들 아주 쉽게 그리고 대부분 경공업은 2점짜리 문항으로 나오니까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경공업 다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중화공업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안녕.